함께하고 계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곧 2021 찾아가는 교육정책 설명회가 시작됩니다. 온라인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는 화면이 잘 나오고 있는지, 소리가 잘 들리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줌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학부모 여러분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제외하고 모두 음소거 상태로 유지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화면과 아이디를 통일해 주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온라인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중계되는 동안 여러분의 의견 개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부에서 주최하고 있고요. 전라남도 교육청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있는 찾아가는 교육정책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아나운서 문소리입니다. 2021년 고교 학점제를 주제로 열리고 있는 찾아가는 교육정책 설명회는 올해 이번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경남에서 진행됐던 설명회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는 전라남도의 학부모 여러분들을 모시고 소통하기 위해서 시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거침없이 내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학부모와의 소통의 창을 넓히기 위해서 마련된 찾아가는 교육정책 설명회인 만큼 함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내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미리 저희와 함께 신청을 하셔서 줌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는 학부모 여러분들이 계신데요. 잠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줌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학부모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손을 좀 흔들어 주시겠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밝은 얼굴로 함께 인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자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여러분께서 오늘 보여주는 의견들이 아마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설명회도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전국 학부모 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 질문으로 남겨주시거나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로 답변을 드리고 또 혹여 오늘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지 못하더라도 홈페이지 게시물로도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교가 나에게 맞추다 고교 학점제와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찾아가는 교육정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는 교육정책 설명회 문을 열어봤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가지고 학부모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직접 갖기 위해서 장서공 전라남도 교육감님께서 직접 함께 해주셨는데요. 학부모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환영의 인사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거든요. 박수와 손인사로 교육감님을 맞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 전라남도 교육감 장서공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먼 길 달려와 주신 교육부 고교 교육혁신과 김혜림 과장님과 중앙대학교 송혜덕 교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죠. 여전히 하루 확진자가 700명을 넘나들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도 산발적인 감염이 일어나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교직원들의 건강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에는 타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1학기 학사 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남은 전국에서 매일 등교 수업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의 85%에 달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 덕분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남의 열정적인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과정 모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발휘해서 전남 교육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희망이 되고 미래 교육의 모범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전남 교육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오늘 설명회는 우리 교육의 당면 과제인 고교 학점제와 AI 시대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학부모 역할과 자세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고교 학점제는 입시 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아이들이 존중받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교육을 지향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게 하는 수요자 중심 교육 과정입니다. 잠자는 교실을 깨워 배움과 성장이 살아 숨쉬게 해야 아이들을 미래 인재로 키워낼 수 있습니다. 고교 학점 제도는 획일화 교육에서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대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이 되면 고교 학점제가 모든 고등학교에 전면 적용됩니다. 전남교육청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다양화하여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확대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 50개 교를 지정해 운영하는 등 2025년 전면 도입에 대비한 기반 구축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그리고 대학 등 여러 기관이 서로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갖추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어촌학교와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 지역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대책을 세워서 고교 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지금 세계는 제4차 산업혁명이 몰아치면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및 융복화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와 네트워크로 모든 것이 연결되고 융합되면서 더 지능적인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직업 종사자 중 12.5%는 AI 그리고 로봇으로 대체 가능하다라고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뉴노멀이 학교 현장에 파고들면서 미래 교육이 더욱 빠르게 우리 앞에 다가섰습니다. 그렇다면 제4차 산업혁명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는 무엇이겠습니까?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는 지식과 정보를 암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에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잘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요구합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인성, 이것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남교육청은 AI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교육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2021년을 전남 미래교육 원년으로 삼아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또한 전남교육청은 삶과 연계된 역량 중심의 참여형 미래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2030 전남 미래교육 통합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현재 초등 저학년이 성인이 될 무렵인 2030년, 이때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체와 협력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지속 가능한 전남교육의 비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생 수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가 전체 43%를 넘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미래형 통합 운영학교의 대안적 전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전남교육청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발맞추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향후 5년 동안 1조 4천억을 투입해 40년이 지난 노후한 학교 시설 절반 이상을 친환경적이고 첨단화된 미래 학교로 탈바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우리 전남교육은 서열화된 경쟁 중심 교육이 아닌 학생 중심의 교육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모든 아이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어떠한 위기 상황에도 항구적으로 지속 가능한 전남교육의 기반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학부모님은 더 이상 학교가 하는 일에 무조건 따르는 그런 교육의 수혜자도 아니고 학교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는 민원인도 아닙니다. 또한 자녀에게 불리한 제도를 항의하는 감시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제는 자녀들의 배움과 성장을 돕고 교육 발전을 함께 이끌어가는 교육의 주체이며 동반자입니다. 전남교육청이 지난 2019년 학교 학부모의 설치 조례를 만들어 학부모들의 교육활동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시대 정신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준비된 특강을 통해 미래교육을 들여다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학부모로서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할지 알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주체자이자 동반자로서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좋은 생각,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교 학점제에 대한 취지와 더불어서 이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함께 추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직접 거름해주신 장성웅 전라남도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성호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기술 혁신 또 코로나19로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 교육 분야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라든가 혁신학교, 그린스마트스쿨 그리고 오늘 주제인 고교 학점제까지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더 나은 미래 사회, 더 나은 미래 교육을 위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가 그리는 미래 교육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과 먼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래 교육, 고교 학점제에 답이 있다라는 주제로 오늘 교육부의 고교 교육혁신과 김혜림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김혜림 과장님의 설명을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손인사로 환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들 반갑습니다.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혜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학부모님들을 만날 기회가 종종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 전에는 현장에도 가끔 나와서 이제 비록 중앙부처에 있지만 어머님들 만날 기회가 있었고 그때마다 정말로 자녀 교육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저희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직접 뵙지는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고교학점제 종합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고등학교를 둘러싼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머니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종합추진 계획은 2월 17일에 이 이제 교육부 총리께서 경기도에 있는 갈매고등학교라는 곳에 가서 현장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2025학년도에 전면적으로 도입이 될 예정이지만 언론에 굉장히 보도도 많이 되고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도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저는 이 종합추진계획 당시에 발표했던 내용들의 주요 이제 내용들, 그래서 왜 이거를 추진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그 방향은 뭔지, 구체적으로 정부는 어떤 제도를 계획하고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순서대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0년이 지났고 이제 어머니들께서도 뭐 그 정도, 오늘 제가 이렇게 잠깐 보니까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계셔서 이제 연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고등학교를 다녔던 시기는 좀 지났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와 지금과 그때와 지금의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 있다 보면 참 저희가 이제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왜 맨날 바꾸냐 뭐 이런 얘기 듣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왜 우리는 맨날 바꿀까 그 생각을 하다가 사회가 바뀌면 그 사회에서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는 더 바뀔 거라서 이 사회가 바뀌는 거를 진단하면서 교육을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을 한 번 더 해봤고요. 고교학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교학점제는 우리 이제 교육감님께서도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작년에 또 우리가 코로나를 계속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관해서 굉장히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내적으로는 보면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1970년도에 그 학령 인구 6살부터 21살의 이제 학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우리나라 사람이 10명이 있으면 그중에 4명은 굉장히 젊은 혹은 어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2020년인데 이 학령 인구의 비율이 15%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주위에서 참 그런 이제 느낌을 간혹 많이 받게 되는데 정말 이 아이들이 줄어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한 나라의 경제가 돌아가려면 필요로 되는 그 산업 인력이 있는데 그 인력을 제때 지금만큼 공급해 주기가 굉장히 지고 그러면 우리 사회 시스템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동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한 명 한 명, 예전에는 이제 아이들 중에서 뭐 천재 한 명이 뭐 10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런 얘기들 많이 어머니들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아이들 자체가 너무 줄어들고 있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정말 한 명도 놓칠 수가 없다, 이런 위기의식이 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이 변하면서 아이들이 변한다라는 거는 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어머니들이 더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여기 목포에 내려와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보다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도 출장을 잘 가는데 이제 세종에 있는데 세종에서 서울역에 딱 기차에 내려서 이렇게 플랫폼에 올라가면 요즘 이제 코로나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도 제가 이제 기차에서 내려서 딱 올라갔는데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 뭐 사람을 만나려고 기다리는 사람 많았는데, 그래서 갑자기 그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면서
아, 나도 스마트폰에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는 스마트폰이 당연히 없었는데 그때는 내가 어떻게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해서 이 디지털하고 같이 자라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삶을 처음부터 살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공부하는 방식도 사실은 우리와는 되게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학교 교육도 바뀌어줘야 되겠다, 그런 진단이 있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바뀌고 아이들이 바뀌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러면 학교 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건 우리나라 교육부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어머니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OECD라는 선진국, 소위 선진국 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서 OECD 에듀케이션 2030이라는 교육의 미래상을 연구하기 위한 이제 연구가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찍 시작해서 이제 1997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도 하고 이런 연구입니다. 근데 이 OECD에서도 진단을 하기를 미래 사회는 정말 예측 불가능하다,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역량은 뭐겠는가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게 학생 주도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너무 사회가 불안하기 때문에 누구도 예전처럼 정답을 알려줄 수가 없는 사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굉장히 아이들을 염려하시고 도와주고 싶지만 결국은 아이들이 혼자 자기 힘으로 서지 못하면 이 불확실한 사회에서 살아가기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거고, 그거를 생각했을 때 아이들한테 거창한 표현인데 변혁적 역량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OECD에서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량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 게 창의성,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를 당면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 그리고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사회가 갈등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한테 협동이나 공감,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책임감이나 시민성도 중요하다, 이런 이제 거시적인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제를 논의하면서 사회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국제적으로는 또 이런 논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게 우리 아이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는 그 이제 대선 때 공약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4월에 이제 공약이 발표가 되고,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5월 달에 대선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라는 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선택 과목을 늘리고 학교 간에 연합을 하고, 그런 다음에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온라인 기반으로까지 확장시키면서 고등학교 교육을 바꾸겠다, 이런 계획이 발표가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이 온라인 상의 줌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공동교육 과정도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1, 2, 3, 4단계 교육이 굉장히 많이 구현이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잘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번을 보시면 고교교육 혁신 방향이라는 이제 정책이 2018년 8월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때 이 고교학점제라는 거를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건 아니고 굉장히 선택형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부터 시작됐던 이 논의를 고등학교의 진짜 제도화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정부 5년을 놓고 봤을 때 그때 나왔던 계획이 2021년 올해까지죠. 올해까지는 학점제 도입 기반을 마련을 하고 22년도에는 전체 고등학교의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을 하고, 25학년, 올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는 25학년도부터는 학점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이런 로드맵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교육감님께서도 전남 지역에 50개 이제 연구선도학교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이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는 지속적으로 늘어왔습니다. 그래서 2018학년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7년도에 처음 발표가 됐고, 18학년도부터 1학년 입학생들 이제 연구학교가 지정이 되면 그 학교에 입학한 애들을 대상으로 이런 이제 선택형 교육과정이나 이런 게 운영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21년
2018년 기준으로 1,457교, 전국의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가 2,1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적으로 봤을 때 60% 정도가 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운영이 되면서 실제로 그 고등학교의 선택형 교육 과정은 굉장히 많이 보편화가 돼 있는 상태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머니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게 지금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이잖아요. 근데 이 2015 개정 교육과정 자체가 학생들의 선택에 기반한 그런 교육과정으로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점제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자기한테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이런 제도는 굉장히 준비가 그러니까 꽤 오래전부터 되었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고요. 이 연구선도학교 운영 성과를 작년에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봤는데 당연히 과목 선택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고등학교 3년 동안 그 몇 과목이나 듣고 졸업할 것 같으세요? 아이들이? 그냥 저희 이렇게 질응답은 안 되니까, 근데 한 평균적으로 60과목 정도를 듣고 졸업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30과목 정도, 그러니까 2015 선택형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30과목 정도는 이제 학교에서 정해주는 과목, 30과목 정도는 자기가 골라 듣는 과목, 이 정도였다면 이 학교들이 연구선도학교가 되면서 그 20과목 정도는 학교에서 지정을 해주고 40과목 정도는 선택을 해서 듣는, 그렇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전남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교에 없는 수업은 다른 학교 선생님이 다른 학교에서 개설하는,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듣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듣거나 이렇게 하는 공동교육 과정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점제를 하면서 사실은 어머니들이 아마 이제 그런 걱정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과목을 뭘 하나 제대로 선택할 수 있을까? 과목 선택 하나 했다가 대학 가는데 크게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런, 지금 제가 여기서 봐도 끄덕거리시는 어머니들이 보이시는데 그런 염려가 굉장히 많아서 학점제에서 정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이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 그거를 잘 지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과목을 지도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과목 선택을 지도해 주고 도와주는 거는 단순히 무슨 대학을 가려면 이 과목을 네가 들어야 돼,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네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거에 네가 적성이 있는지, 그것들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제도화 시키고 있다, 연구선도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서 나오겠지만 학교 공간도 많이 바뀌고 있다, 그런 이제 연구선도학교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점제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신기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통 교육 관련 이슈는 대입이나 이런 쪽이 더 많이 보도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고교학점제는 저희가 정책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 저희가 참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물론 염려와 우려도 있지만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보도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월 달에 나왔던 기사인데 세계일보에서 이 기자들도 좀 되게 낯선 거예요. 이 고등학교 다닐 때 학점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몇 개 학교를 취재를 한 다음에 제가 오늘 이 세계일보 기사를 가져온 거는 여기 전남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남의 장흥군에 있는 장흥고등학교, 그리고 광양에 있는 중마고등학교에서 이 학점제가 학생들이 자기의 꿈을 찾아가는데 이제 나침반 역할을 해주고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사례를 보여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학점제 관련해서 이제 기사가 나오거나 이제 현장하고 저희가 의견을 그러니까 수렴을 할 때 가장 염려가 많이 나오는 게 이 교육 격차의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도 교육 격차가 없는 건 아닙니다. 농어촌 지역이나 아니면 서울이나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좀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막상 저희가 연구선도학교를 들여다 보니 이게 지역의 여건이나 뭐 격차 이런 문제보다도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아이들하고 소통하는가가 이 고교학점제의 실제적인 아이들의 수업이나 이런 데 차이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건 이제 3월에 나왔던 기사인데 서울신문에서 이 소규모 학교들, 농어촌 학교들도 막상 가보니 도시 못지않은 그런 교육과정들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학점제를 저희가 기획을 하면서 그 이제 크게 생각하는 방향은 모든 학생의 성장을 이끄는 포용적 고교교육 실현, 이렇게 잡았습니다. 굉장히 행정문서에 나올 법한 표현이죠. 그렇지만 잘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고민을 저희가 많이 했고, 지금까지의 고등학교 교육이 약간 공부 잘하는 아이, 대학에 잘 갈 만한 아이를 밀어주는 구조였다면, 그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든 어떤 부분이 부족하든 그 아이들을 다 끌어안고 그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만들겠다, 그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 고교학점제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에서 꿈꾸는 학생들의 모습은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뭐 행정적인 얘기인데, 이 종합추진 계획은 크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종합추진 계획은 이제 어머니들 이미 보셨을 수도 있는데, 교육부 홈페이지에 오시면 그 전문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또 관련 자료들을 다운받으실 수 있는 곳도 이제 여기 안내를 해드릴 건데, 한번 시간 나실 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은 학점제형 교육 제도를 설계하는 거, 그다음에 학생 중심으로 실제 학교 운영을 바꿔가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한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거,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점제 정의를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조금 봐주실 부분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라는 표현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공통 과목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학점제가 학생들의 선택을 이제 강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럼 고등학교 가면 100%다 골라 듣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최소한으로 갖춰야 되는 역량은 아이들이 갖추고 졸업할 수 있도록 공통 과목은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취득한다, 이 말인데, 결국은 우리 대학 다닐 때 그 F 받아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받아봤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지금까지 그 과목을 낙제했느냐 안 했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출석만 잘하면 다 졸업을 시켜주는 구조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주 옛날 얘기지만 뭐 한글도 못 됐는데 뭐 초등학교 졸업하고, 뭐 수학 제대로 못하는데 중학교 졸업하고,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럴 수 있었는데, 학점제가 되면 과목별로 최소한도로 갖춰야 되는 성취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달을 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그게 기존의 고등학교 교육과 다른 점입니다. 학점제 추진 계획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내용이 좀 방대해서 시간이 벌써 꽤 많이 흘러서 조금 서둘러 보겠습니다. 학점제가 지향하는 학습 자상은 앞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그 204단위를 채워야지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3년간에 192학점으로 12학점,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면 12단위 정도가 줄어들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그 3년 동안 공부해야 되는 이 양이 아주 많이는 아니고 약간 줄어들게 돼서 조금 더 유연하게 학사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그 학년당 192일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92일이라는 수업 일수는 유지를 하지만 1단위가 지금은 17주 수업, 17회 수업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1학점당 16회 수업으로 1회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요게 학교를 덜 나가는 게 아니고, 학교는 나가지만 학교에서 한 주 정도는 자율 재량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여력이 더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때 이제 뭐 만약에 최소학업 성취 수준에 도달이 못한 아이들은 그런 보충 지도도 해줄 수 있고, 견학 실습을 학습을 할 수도 있고, 뭐 특강 같은 걸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 2015 교육과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들 잘 아시겠지만 요 과목이 몇 가지 구분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크게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눠지고, 전문 교과는 그 외고, 국제고, 뭐 과학고 이런 데서 하는 전문 교과 1이 있고,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서 하는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하는 전문 교과 2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2025학년도에는 고교 체제가 개편이 되면서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이 될 예정이라서, 그리고 일반고에서 굉장히 다양한 과목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과목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번 주에 발표를 했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이 될 내용이고요. 그렇게 되면 보통 교과, 보통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면 보통 교과 과목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눠지고, 선택 과목은 일반 융합 진로 선택으로 해서 예를 들어 수능 과목 뭐 그런 과목들은 일반 선택 과목이 될 거고, 조금 융합 선택이라는 거는 실험 과목이라던가 이제 다양한 뭐 심화 과목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지금의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심화 선택 과목이, 심화 성격의 과목이 아닌 것들, 그런 식으로 좀 정비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 아까 공통 과목은 유지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그냥 쭉 거의 1년 내내 듣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통 과목의 양을 약간 줄여서 1학년 1학기에서 2학기에 걸쳐서 해서 1학년 2학기 때는 일부라도 선택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될 예정이고요. 이제 선택 과목은 일반 융합 진로를 2학년 3학년 때 거치면서 이수를 하게 됩니다. 그 자녀분들이 혹시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그러니까 자녀분이 있으시면 어머니들 이런 거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의견을 들어보면 학교 급이 달라질 때 굉장히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목을 선택할 필요가 없고 학교에서 짜준 대로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 학점제에서는 과목을 골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더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2학기 말에 기말고사가 끝난 시기를 활용을 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고 과목 선택하는 것도 연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줄 예정이고, 이런 내용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 이제 학점제, 고교 학점제가 시작이 되면 학점을 기반으로 한 졸업 제도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과목의 이수 기준이 준비가 되고, 그러면 미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 학점제가 돼도 수업에 전혀 안 나왔는데 공부만 잘한다고 학점 이수를 시켜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과목 출석률은 현재와 같이 3분의 2 이상 출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학업 성취율 40% 이상이라는 거는 그 과목에서 예를 들어 정량화 시켰을 때 배워야 될 게 10개라면 최소한 4개는 반드시 습득하고 그게 확인이 돼야지 이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미이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학처럼 미이수를 받았다고 해서 전체를 다 다시 듣게 하면 사실은 너무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급 결손이라는 거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면서 누적돼 온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아이한테 이걸 다 요구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도기적으로 미이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충학습을 통과를 하면, 그러니까 보충학습이라는 건 훨씬 더 이제 사이즈나 분량이나 이런 걸 줄여서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줬을 때는 이수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줄 예정입니다. 학점제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최근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어머니들이 이제 제일 관심이 있으실 만한 내용인데, 이 학점제에서 그러면 내신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석차 9등급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과목을 시험을 봐서, 그리고 뭐 그 시험에는 수행평가랑 다 포함이 된 거겠죠. 그래서 학기 말에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로 그 수업을 들은 아이들을 1등부터 꼴등까지 다 줄을 세운 다음에 정규 분포를 가정해서
아이들한테 1등급부터 9등급까지를 자릅니다. 정규 분포를 가정한다라는 건 1등급은 4%, 2등급은 7%, 뭐 그다음은 11% 이런 식으로 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같이 수업을 듣는 애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면 아무리 잘해도 1등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그런데 이게 학점제가 가게 되면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과목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신 평가 제도도 이제 개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 원칙으로는 서열화가 아니라 학생이 정말로 얼마나 이 수업에서 성취를 이뤘는가 그거를 보겠다라는 거고, 이 평가 제도로 인해서 과목 선택에 왜곡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큰 원칙 하에서 지금 진로 선택 과목에 적용하고 있는 성취평가제를 모든 선택 과목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 이제 석차 등급은 나오지 않고 A, B, C, D, E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 성취도별로 몇 퍼센트의 아이들이 이걸 받았는지는 대학의 전형 자료로 사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는 같이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학점제가 돼도 실제로 학교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게 달라지지 않으면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두 번째 파트의 이 과제에서는 학생 중심 학교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진로 학업 설계를 지도해 주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수업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주기 위해서 실제 연구선도학교에서 이제 교육과정 박람회라던가 학부모님, 학생, 선생님 이렇게 같이 만나는 1:1 컨설팅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교학점제에서는 지금하고는 굉장히 다른 구조로 학사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듣고 싶은지를 먼저 조사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과목을 개설해 놓고 아이들한테 수강 신청을 받고 그러면 개인별로 시간표가 완성이 되는 이런 흐름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에듀테크 선도고교라는 거는 이제 학생들의 실제 교수 학습이 바뀌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금 민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학교 현장에서도 많이 들어온 에듀테크를 조금 더 다양하게 접목해 볼 수 있는 선도고교를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지정을 해서 전국에 이제 10개 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10개 정도 더 추가로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전남에 이거는 이제 뭐 학부모님들한테 홍보할 내용은 아니겠지만 전남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선도고교로 참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제도적으로 봤을 때 창의적 체험 활동도 이제 변화가 좀 생깁니다. 지금은 자동봉진이라고 해서 그 이제 4가지 활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진로 탐구 활동하고 기타 활동으로 나눠서 조금 더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공동교육 과정이나 학교 밖 교육의 학점 인정에 대해서는 그 뭐 어머니들께서 잘 아실 것 같고요. 아까 이제 행사 시작하기 전에 전남교육 홍보 영상을 보니까 그 전남교육은 다 같이 만들어가는 교육이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에도 지역사회와 연계를 해서 학교 밖 교육들이 이제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학교장이 수립하는 그 학교 교육 계획을 토대로 해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라는 거를 이제 그런 지역 사회와 협업하는 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남에도 나주 지역이랑 장흥 쪽인가 해서 2군데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과제로는 고교학점제 지원 체제 구축인데 이 학점제가 되면 선생님들의 그 업무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의 어떤 이제 다과목 지도 역량이라던가 선생님들 확보해주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학교 공간에 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는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그 2층에 교무실이 있었고 3층, 4층, 5층에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층만 달랐을 뿐이지 3층, 4층, 5층이 구조가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들 요즘 고등학교 가보시면 물론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이 공간 혁신이 많이 되어서 실제로 학교 공간이 굉장히 다채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습할 수 있는 공간도 여러 형태의 공간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 또 도서실 그리고 뭐 문화예술 활동실 이런 것들이 많이 구축이 돼 가면서 아이들이 수업을 그냥 예전처럼 강의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수업에서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구축이 돼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인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잘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격차를 완화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진 일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그 이제 제도가 부분적으로 도입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연구선도학교는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남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전체 일반계 고등학교를 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혹은 진학할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그 학교가 어떤 식으로 교육과정을 짜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점제는 18학년도부터 연구선도학교를 운영을 하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고교학점제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여기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안내서나 사례집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라고 만든 책자라서 조금 딱딱하거나 그러실 수도 있지만 다양한 고등학교 사례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등학교가 다른 학교는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하느라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따가 Q&A 시간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육부의 김혜린 과장님께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쉽게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고요.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본인의 역량을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지 우리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조언해주고 도움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학부모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경덕 학부모님께서는 학교 지자체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이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함께할 수 있도록 소통의 시간도 마련하겠습니다.